이 어린애 장난 같은 사주 보는 방식이 사주 보는 법이라면 사주라는 것이 학문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사주극한 쌤, 사교쌤입니다. 자, 오늘도 사교적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사주를 좀 정확하게 풀어내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물론 사주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주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부 해석하고 이걸 통변까지 하는 건 당연히 무리겠지만 정확하게 원리를 알고 하나하나 이치를 파악한다면 사주라는 건 결국 못 풀어낼 게 아닐 거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주를 하루 이틀 배운 듯한 방법으로 사주를 풀어내고 있고 심지어 이제 이것으로 유료로 상담을 하고 이제 그런 방법으로 제자를 키우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믿기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분들이 많아질수록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첫째는 사주라는 것을 대중들이 인식할 때 그냥 허무맹랑한 담론으로 생각하거나 그냥 혹은 이 잘 맞아떨어지는 사주를 심리 테스트 정도로 참고조차 하지도 않는 평가절하가 될 수도 있다는 부분에서 사주를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입장에서 매우 우려스럽고요. 두 번째는 사주를 공부하려는 입장의 분들에게 혼란을 주다 보니까 사주라는 게 답이 없구나라고 인식하고 사주 공부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볼 사주는 제가 최근에 상담한 분으로 이분은 지금까지 엉뚱한 사주 해석을 듣고 이게 잘못된 걸 최근에 알고 분노한 내담자의 사주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는 공부는 사주를 제대로 보기 위한 방법도 포함되어 있지만 같이 생각해 볼 문제로 사주가 포함하고 있는 함의와 이것을 표현하는 언어의 한계가 존재하기에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전달할지 고민해보는 시간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사주부터 보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 우선 분석을 좀 해볼 텐데요. 이 사주는 지금 42세 여성의 사주로 묘월 임수의 월지가 상관격입니다. 이 명주분이 상담한 시 저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본인은 어려서부터 사주 상담을 상당히 많이 받아왔고요. 사주를 볼 때마다 사주의 금기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운에서 들어오는 금기가 오면 좋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본인 사주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제대로 좀 설명을 해줄 수 있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벌써 느낌이 오시나요? 네, 맞습니다. 오행만으로 사주를 해석하는 분에게 상담을 받아온 겁니다. 자, 그로 인해 전혀 맞지도 않는 사주 상담에 불신을 넘어 분노의 단계에 이분은 와 계셨고요. 우연히 저의 영상을 보셨고 본인이 지금까지 들은 거와는 좀 다르게 본인 사주에 금기가 있는 게 좋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의 힌트를 제 영상을 통해서 얻었고요. 그에 대한 부분을 저에게 제대로 확인하고자 저에게 정확히 감명을 의뢰하신 거였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사주는 음양과 오행으로 기본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주를 볼 때 오행을 보지 않을 수는 당연히 없는 겁니다. 자, 그러나 말 그대로 오행은 오행입니다. 이 오행은 다시 일간을 기준으로서 십신으로 나누고 사주 내에서 같은 오행이라도 분명히 역할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행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사주 해석은 당연히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만 오늘 정확히 배워가도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분께 사주를 해석과 설명을 해드린 것과 비슷하게 이번 영상에서 이 사주에 대한 부분을 좀 최대한 설명을 한번 같이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분께 상담 초반에 말씀드리길 사주를 완전히 모른다면 이 사주는 당연히 어렵게 느끼겠지만 조금 사주라는 체계에 대한 이해가 있고 원리만 정확히 이해한다면 전혀 어려운 사주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 그렇게 봤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지금 묘월 임수 상관격이기 때문에 지지는 요 상관을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지지 자체의 용신은 요 상관이고요. 여기서 용신이라는 의미는 사주에 필요한 기운이 아니라 이 사주의 지지를 보는 기준이 이 상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천간의 용신은 월령, 즉 월지장간에서 투출한 오행 기운이 있을 경우에 용신이 되는데 천간은 현재 묘중에서 간목 식신이 투출하여 천간은 식신이 용신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꼭 아셔야 하는 것이 자, 사주는 8글자로 되어 있는데 천간과 지지는 엄연히 다른 성질의 기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천간의 기운이 지지로 내려와서 생극을 하거나 합할 수가 없고요. 천간끼리 생극 재화가 이루어질 수는 있는 거고요. 물론 지지의 기운이 천간의 기운의 뿌리가 되거나 할 수는 있지만 지지의 글자가 천간으로 올라가서 극을 하거나 생을 하거나 합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천간과 지지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 이것인데요. 사실 어찌 보면 이건 너무 기본적인 원리인데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무시하고 사주를 보는 내용이 진짜인 양 알려지고 있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혹은 세로 방향으로 식상이 재성과 붙어 있다면 그게 바로 식상생재입니다. 가로 혹은 세로 방향으로 식상이 재성과 붙어 있다면 그게 바로 식상생재입니다. 자, 다시 사주로 좀 돌아와서요. 현재 이 지지의 용신, 월지, 상관은 지지의 기운끼리 관계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보는 게 우선인데, 천간의 식신은 천간의 글자끼리의 관계를 보고 사주의 구성이 문제가 없는지도 역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자, 그러려면 우선 더 근본적으로 지지의 용신이 이 상관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건데요. 상관은 기본적으로 흉신입니다. 그럼 이 상관을 어떻게 할까요? 자평진전을 보게 되면 용신이 관제, 인식은 선하기 때문에 순용하는 것이고, 그러나 용신이 살상, 겁인일 경우는 용신이 불선하기 때문에 역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 즉 사길신을 만나면 순용하고 역을 만나면 역용하여 배합이 마땅함을 얻으면 모두가 귀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주는 용신이 상관은 가장 귀한 관을 극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좋은 녀석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관은 구설이나 말썽, 변덕, 귀하지 않을 수 있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상관을 인이 와서 극을 하거나, 혹은 이 상관이 재를 만나서 길신인 재를 생하거나, 혹은 이 상관 자체가 살 같은 칠살 편관 같은 흉신을 극해서 유정하게 되어야 사주가 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 사주가 수기운 같은 비겁을 만나서 생을 받거나 정관 같은 귀한 것을 극하게 되면 배합의 마땅함을 얻지 못하고, 이렇다는 것은 사주의 운이 나빠졌던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사주의 지금 지지는 어떠한가요? 자, 상관이 현재 보시면은 요 7살 편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살과 지금 상관이 합을 해서 이 모양은 좋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상관 자체도 흉신인데 현재 여기 있는 요 살 자체도 사주에서 가장 위험한 흉신이기 때문에 요 흉신끼리 합을 했기 때문에, 자, 이것을 비유하자면 상관은 좋게 해석하면 내가 가진 재주나 아이디어 혹은 기발함을 상징하고 있는데, 술토 편관은 기본적으로 직업적인 난제나 고통을 상징하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합해서 힘을 못 쓰게 됐으니 좋다고 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께도 이 두 글자의 관계를 비유할 때, 그러니까 EJ,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물질러서 본인에게 이득이 된 거니 이게 나쁘게 됐다고 볼 수가 없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게다가 이 상관이 일지의 식신을 본 것만은 좋다고 보긴 어려운데, 자세히 보시면 이 인목은 연지 술토와 지금 인술 반합을 하고 있는데 이 모습도 좋은 겁니다. 1차적으로 살을 합해서 제합해서 내가 가진 기술로 난제를 해소하는 사주인 건데요. 이렇게 지금 인술 합이 되어 있는 중에 운에서 오화 같은 게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은, 원래 상관격은 재를 만나도 좋은데 지지가 이렇게 재성 9글자니까 상당히 많은 부를 취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 이런 조건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주 지지 모양 자체가 나쁘다고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예 문제가 없다고만 좀 보긴 어렵습니다. 자, 상관이 살을 봐서 난제를 해소한 걸로 봐야지만, 지지에서 이 왕한 식신이나 상관에 의해서 관살이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은 바로 성향적인 부분과 육신적인 부분인데요. 식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는 길신이고 하나는 흉신이지만 공통적으로 관이나 살을 극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자, 관이나 살도 역시 길신과 흉신으로 나뉘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여자에겐 남편이나 남자 혹은 직장 자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 이렇게 왕한 식상으로, 비록 흉신인 살이 지금 이렇게 극을 당해 좋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남자연이 떨어지고요, 조직 같은 곳에 좀 특히 적응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여기 있는 사주는 천간의 기도 식신에 맺혀있는 모습도 한몫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천간까지 살펴보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 사주는 앞에서 언급해드린 대로 지지는 상관이 용신인데, 천간은 현재 이 월지에서 투출한 식신이 용신이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되었다는 건 이제 지지와 천간은 전혀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상관은 기본적으로 흉신이지만 천간에 있는 이 식신은 이 묘목 상관과 같은 목기운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엄연히 식신은 길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식신도 역시 상관과 같이 내가 남에게 베풀거나 혹은 연구한 것들, 기술 언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길신이기 때문에 이 식신 자체가 극을 당하거나 합을 당하거나 하면 이 사주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의 천간의 모양은 어떨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천간의 식신은 지지의 칠사를 극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여기 있는 비겁이 이 길신인 식신을 생하고 있다는 것은 좋게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뭐가 왜 좋다는 건지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비견과 겁재가 수생목으로 식신을 생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현재의 식신이 아닌 만약에 을목 같은 게 투출해서 상관의 기가 맺혀 있다고 생각하면, 상관 자체는 말썽이기 때문에 비견이나 겁재, 즉 주변의 동료나 형제들에게 의해서 항시 말썽이 생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식신의 기가 맺혀 있다는 건요, 오히려 주변 이 비견이나 겁재에 의해서 항시 먹고 사는 일이 해결될 수 있다는 의미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사주의 이런 좋은 모양은 평생 그렇게 간다고 해석하는 건 아니라, 운에서 이 천간의 모양을 좀 더 좋게 살려놓을 때 이런 모습이 더욱 드러난다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의 천간의 모양은 완벽 무결하게 좋다고만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이 사주의 용신인 식신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 자체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좋다고 하지만, 사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운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도 명주분께 꼭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현재 이 천간의 모양이 길신인 식신이 살아나고 있는 모양은 당연히 좋은데, 약간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럼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인데, 이렇게 사주의 기가 천간이 식상의 기가 머물러 있다면 운에서 들어오는 관이나 살과 육친적인 연이나 실질적인 생활에서의 연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무기토 관살이 떴을 때 간목에서 전부 극이나 합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요, 남자연이 떨어지고 한 직장에 좀 오래 머물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현재 요 식신은 정관을 만난 건 문제가 되는 건 알겠지만, 천간에 살이 들어오는 거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물론 맞습니다. 식신이 살을 제한 건 좋게 보는 게 맞습니다. 좋은 이유는 당연히 식신 자체는 길신이고 살 자체는 흉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식신이 살을 제거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진 연구한 것이나 내가 가진 덕으로 난제를 해소하고 귀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육친적으로 모두 관이나 살 모두 여자에게 있어서 남자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혹은 조직화된 어떤 직장이기 때문에 이 사주의 천간 구조상 관살이 들어오게 되면 공통적으로 극이나 합을 당하기 때문에 남자연이 떨어질 수 있다고 봐야 하는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지지도 역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 자체의 능력 자체는 상당히 잘 쓸 수 있는 건 맞지만, 한 직장에 좀 오래 머물기 어려울 수 있거나 남자연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사주 모양으로는 우리가 그래도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사주 전체적인 구조를 봤는데, 자, 이제 대운을 좀 체크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금 설명해 드린 내용들은 결국 반쪽짜리 해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명주의 정확한 상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최소 대운은 기본이고요, 세운까지 들어가 봐야지만 기본적으로 항시 대운이 좋고 봐야 하는 건 맞습니다. 자, 이분은 저에게 상담 초기에 말씀해 주신 게, 항시 사주를 보러 갈 때마다 사주에 금기운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자, 지지 같은 경우는 이 흉신 상관을 극하는 인이 들어오는 거는 좋게 보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천간은 금기운인 인성이 들어오게 되면 요 식신이 인에게 당하는 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사주를 공부했던 사람들이 이 사주는 글자가 여러 개가 어렵게 섞여 있는 사주도 아닌데, 이것을 지금까지도 한 명도 알아내지 못하고 엉뚱한 해석을 했다는 게 전 참으로 좀 답답한데요. 제가 저와 같이 사주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항시 말씀을 드립니다. 사주를 풀어낸다는 건 정확한 논리와 원리를 적용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반복하면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어려운 점은 이 사주의 명주에게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는지, 이것이 좀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저와 같이 공부한 학생들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분이 살고 있는 지금 대운은 어떤 대운인지 해석을 해보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기본적으로 대운을 볼 때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지의 대운방이 기본적으로 크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 지지의 기운은 기본적으로 비슷한 기운의 방들로 이루어져서 가기 때문에, 한번 잘못된 방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주가 어려워질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자, 이 사주는 월지가 상관이기 때문에 재를 만나는 사오미 남방으로 가게 되는 것도 좋고요, 상관이 인성을 만나도 좋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재주를 잘 쓸 수 있는 신유술 금운으로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만나서는 안 되는 게, 이 상관 자체는 흉신이기 때문에 상관 자체가 살아날 수 있는 비견이나 겁재를 만나는 건 좋지가 않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초년에 만나는 해자축도 좋지 않고, 운에서 식상을 다시 만나는 것도 좋지 않기 때문에 임묘진 목방도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이 명주분은 사실 초년부터 그렇게 지지만 봤을 때는 썩 좋지 않게 운이 들어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천간도 지지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봐야 할까요? 천간의 용신인 식신은 밑에 있는 상관과는 다르게 천간은 수기운을 만나는 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주는 천간과 지지를 같은 시야로 보게 되면은 절대 답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초년부터 오는 대운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분이 학창시로 들어오는 이 신축 경자는 문제가 있는 걸로 보셔야 합니다. 우선 지지부터 보시면 이렇게 해자축 비겁운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비견겁제에 의해서 상관이 살아나기 때문에 동료나 라이벌, 즉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말썽이 살아납니다. 자, 그리고 10대 때 이렇게 지지에서 정관이 들어오게 되면 상관이 견관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 이런 운이 들어왔다면 특히 직장을 좀 적응하기 어렵거나 남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학창시절 때 이렇게 운을 만나게 되면요, 공부를 할 만한 환경 자체가 조성이 되지 않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요 신축대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지 정관이 들어와서 좋지 않은 가운데 천간에 이렇게 신금 인성이 들어온 거는 식신을 극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물론 연간에 지금 보시면 연월간에 이렇게 비겁이 금생수 수생목으로 통관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통관이 항상 해결이 되는 단서는 아닙니다. 천간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모두 치면서 들어오는 기운이기 때문에 천간의 기운은 통관도 하지만 운에서 들어오는 기운은 천간의 각 글자들마다 다 생각관계가 동시에 존재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통관도 물론 존재하지만 인이 식신을 극하는 일도 같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나 이렇게 대운이 경신금이 뜬 중에서 세운에서 만약에 천간에 다시 경신금이 뜨게 된다면 다시 한번 또 식신을 극하는 기운이 세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에서 천간에 들어온 이 인이 문제가 된다는 건 어떤 문제일까요? 이는 육신적으로 부모나 엄마 혹은 어른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제대로 찾지를 못하거나 혹은 항시 학문이나 문서가 시험이 내 길을 막거나 할 수가 있는데, 이분은 실제로 학창시절 때 부모님과의 사이의 문제로 상당히 방황을 했다고 하셨고 좀 어려운 세월을 좀 보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명주분께 특별히 말씀드리자 하는 것이, 이 사주는 이렇게 천간의 용신인 식신이 극을 당하는 운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같이 고민해 봐야 하는 게 건강에 대한 문제 부분도 같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분이 경자대운 중에 건강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간목 같은 경우가 신금이나 경금한테 극을 당하게 된다면 이 간목이 상징하는 게 기본적으로 머리 쪽이나 신경, 뇌 쪽, 그리고 피부 쪽을 상징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분 젊은 나이에 경자대운 세운 중에 경신금이 다시 뜰 때 신경질환, 흔히 말하는 중풍으로 병원 신세를 좀 지었는데요, 이런 부분도 같이 운에서 패가 될 때 명주분께 발생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분은 사주 상담을 지금까지 받아올 때 항시 천간에 있는 요 경신금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다 잘 될 거라는 말을 들었는데, 항시 본인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더 황당한 것이 이 사주의 명주분께 공무원을 꼭 해야 한다고 하는 사주 상담가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 말을 듣고 공무원 시험을 보고 지금 꼭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명주분께 왜 그런 해석을 받았는지 이유를 물어봤냐라고 여쭤봤습니다. 왜냐면 이 사주 모양만 보게 되면 쉽게 공무원과는 잘 연결되지 않는데 왜 공무원을 하라고 하는지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요, 대답이 사실 좀 더 황당했습니다. 사주에 필요한 좋은 금기운이 들어와서 이렇게 좋은 운일 때 좋은 직장을 들어갈 수 있는데, 금기운이 상징하는 게 공무원이니까 무조건 공무원을 해야 한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야기를 듣고 생각한 게 해도 너무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안정적인 부분에서 공무원을 하라는 차원은 이해하려고 해도 이 사주의 성향상 공무원은 조직 생활에서 잘 적응하기 힘들 수 있다는 부분도 생각하고 직업적성을 이야기해줘야 했는데, 잘못된 사주 지식으로 그냥 하는, 어떻게 보면 아무 말 대잔치에 이 명주분은 그 말만 믿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 생활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 거를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34세 기해대운은 어떨까요? 기해대운도 문제는 있습니다. 아직 역시 지지가 해자축 비견이 들어와서 해묘미 목국을 짜게 되면 이 상관이 완벽히 살아난 상태인데요, 천간에 이렇게 또 기토가 들어오게 되면은 간목이 기토하게 합을 당하는 게 되는 건데, 가장 귀한 정관을 이 식신이
합을 하는 거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럼 이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지지의 비견에 의해서 상관이 국을 짰다는 건 여전히 일하는 부분이든 일반 생활에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나 아랫사람들의 덕을 보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천간은 요 관이 식신에 의해 합구가 됐기 때문에 내가 일한 만큼의 혹은 노력한 만큼의 직이나 명예를 누리기가 어렵고 이런 부분을 남에게 넘겼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운에서 아무리 좋은 정관이 들어오더라도 사주가 받아들일 구조가 되어야 한다는데 이분은 앞에서도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이 좀 어렵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도 기회대운에서 좀 답답한 것이 본인의 능력만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진급도 많이 문제가 있는 것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44세가 되는 무술대운은 어떨까요? 이 무술대운은 앞에서 들어온 여기 보이는 신축, 경작, 기회보다 확실히 좋아진 건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명주분께는 이때가 앞에보다는 훨씬 좋아진 부분을 같이 말씀드려야지만 우리 인생과 사주는 참 같다고 느껴지는 것이 대체로 좋아졌기에 언어적으로는 좋아졌다고 하지만 따로 오는 여기에 따라오는 사소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명주분께 이 부분도 알려드려야 하고요. 좋은 대운 중에 문제가 생기는 일년세운도 꼭 말씀을 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무술대운 지지부터 보게 되면은 지지가 이렇게 신유술인으로 가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술토 편관을 다시 운에서 만나는 것도 좋게 보셔야 합니다. 월지가 상관인데 이렇게 흉신사를 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내 재주로 큰 귀를 누릴 수 있는데 만약 이 대운 중에 세운 지지나 절운 지지에서 오화 같은 게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상관이 오와 재를 만나는 것도 좋은데 지지가 완벽하게 인호술 삼합을 짜는 것이니까 크게 불을 취할 수 있는 때라고 보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술대운에서 오는 천간의 이 무토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현재 이 사주는 천간상을 보게 되면 아까도 앞에 말씀한 것처럼 식신에 현재 기가 맺혀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무토가 만약에 뜨게 되면 이 식신이 살을 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사주는 천간에 무토가 뜨게 되면 요 무게합으로 겁재가 살을 합하게 되게 됩니다. 사실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좋게 해석할 순 없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요. 만약에 이 개수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요 식신이 살을 오롯이 제거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내 용신인 식신으로 살을 제거하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귀를 쟁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귀를 어떻게 보면은 겁재, 잘 준비가 되어 있는 내가 갖는 게 아니라 겁재가 살을 제했기 때문에 이 귀를 겁재에게 넘긴 걸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사실 이렇게 되면 칠살이 제거가 됐으니까 패가 된 건 아니지만 명주에게 실제 일어나는 일을 말씀드리면 지지 내부적으로는 합살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내 자리는 제대로 좀 질 수가 있겠지만 이 대운 중에선 일을 하는 중에 중요한 순간에서 내가 가져야 할 공을 라이벌들이나 동료에게 뺏길 수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좀 드려야 합니다. 이런 양상은 다음에 들어오는 정유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정유가 들어오게 되면요. 지지에서 이렇게 인이 들어오게 되면 상관이 인을 만나서 모양이 상당히 좋은데요. 천간에 정화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식신이 재를 생해서 좋게 대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주는 자세히 보시면 천간에 이 임수가 있기 때문에 정임합으로 이 재를 바로 합거해 버리게 된다는 건 이 비견이 내가 가져야 할 재를 오히려 비견에게 넘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비견이 재를 합하다 보니까 비록 내 재주는 인정을 받지만 바깥으로의 부는 내가 가져가지 못하고 비견이 챙겨간다는 건 주변 동료나 형제가 그것에 챙겨가는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초년 대운보다 지지방이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내부적인 모습은 좋아졌지만 천간에 발생된 이런 문제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명주분께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병신 대운은 어떨까요? 천간 지지 모두 만족하는 대운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가 비로소 완벽해지는 것일까요? 네, 대운상으로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운에서 꼭 말씀드려야 하는 게 있는데 이 좋은 대운 중에 어떤 일년세운에서 문제가 될지를 꼭 말씀드리면 좀 더 명주분이 이때를 잘 준비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사주 명식을 풀어봤는데 어떠신가요?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사주를 해석할 때 사주 내에 어떤 오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고 어떤 오행이 없으니까 무조건 그 없는 오행이 필요하다는 식의 기계적인 중화를 맞추는 것이 사주를 해석하는 전부인 것처럼 보는 것 자체가 애초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만약에 그렇게 사주를 보는 게 진짜 방법이라면요, 이 어린애 장난 같은 사주 보는 방식이 사주 보는 법이라면 사주라는 것이 학문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일부의 사람들만 이런 오행으로 사주를 보시는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손님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듣고 이렇게 사주를 강의하는 분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는 게 좀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어떤 분은요, 심지어 사주에 금기가 없기 때문에 식사를 할 때 쇠로 된 냄비를 핥으라는 등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고요. 사주에 화기운이 부족하기 때문에 빨간색 바지를 입고 다니라고 하는 등 이런 부분은 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사교쌤은 여러분과 항시 사주를 제대로 보기 위한 방법과 시야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강의 안내와 상담 안내는 제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